자, 그러면 이제 저 사우나를 만들자고 했던 아이디어 최초 제안자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공사한 사람이 있을 거고, 세 번째 그렇죠. 국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저걸 있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 시선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집무 시설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게 법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뭐 얼마인지는 그게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최소 시점만 해서 뭐 몇 억이 들었겠죠. 뭐 밝혀지겠지만 밝힐 수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정권이 그걸 점유하고 있으니까 예. 그 공사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돈도 줬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야 뭐 금방 놓으시. 지금 예. 다 파악하고 예, 있겠죠. 청와대도 이제 그 청와대 관저 안에도 이제 사우나 시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관절한 건 집이니까 있을 수 있죠. 관저 예. 있는데 이 양반들은 이제 그 청와대의 축소판으로 뭐 알았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관절은 자기 집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그분들은 만들. 그렇게 예.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도 국회에 들어가면은 국회의원들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별도로 있어요. 맞습니다. 이발소도 예, 있고 예, 그것은 일을 열심히 잘하도록 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두는 거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청와대 과거 청와대에 대통령도 근무하지만 많은 그 비서들이 근무를 하니까 별도의 공간으로 그런 편의시설을 두고 직원들도 쓴다 이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는 5층 본인 쓰는 그리고 김건희도 쓰는 거기에 본인의 독자적인 공간으로 사우나를 만들었다 이거는 본인 개인을 위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아까 뭐 경호본부장인가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이것은 업무상 필요한 것이어서 별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입을 맞춘 거죠. 비서실장과 대통령 영부인의 주도하에 철저하게 이제 보안을 유지하고 부인을 했던 거죠. 예. 그 후폭풍이나 비난을 감당할 길은 없죠. 그러니까 부인을 한 건데 사실 나중에 드러난 거 보니까 관저에도 사우나, 드레스룸, 스프링 골프장 또 안가에도 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식으로 꾸미려고 하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 또 대통령실 5층에 김건희 씨가 부석실 같은 대기실로 쓰면서 사우나를 운영했던 것 이게 이미 문제가 됐고 지적이 됐는데 왜 갑자기 또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미 그러니까 사우나실이 이제 있어서 뭐 네. 언론도 취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네. 자, 지금 현재 국민주권정부가 실제로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게 어느 누구도 접근을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취재도 안 됩니다. 이거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시설로 인정해 줄 만한 것과 전혀 다르게 권력이 사유화된 형태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뭐 개수영장도 지금 나왔지만 그게 개수영장인지 아닌지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에 있던 작품이 돼 있는 거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소문입니다. 희한한 그림이 많이 걸려 있었다. 희한한 조형물도 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 인식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리고 그 지금 토관이 있지 않습니까? 녹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육군사무소 서울사무소에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입니까? 네. 거기에도 뭐 주술적으로 묻어놓은 거 있다. 이거 왜 안 밝히냐?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연락을 직접 민원인으로 했습니다. 네. 왜 이거 밝혀주지 않느냐? 다 밝혀야 한다. 라고 하니까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돼요. 21대 이성만 의원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공개질을 했던 거고 예. 국방부는 답변을 줬고 용산 대통령실은 답변을 안 줬습니다. 그 토관 녹광을 묵은 거, 예. 묻은 거, 오방신을 매설한 거.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그거를 담당했던 취재진과 함께 저와 함께 그것을 파묘를 하듯이 파는 검증 과정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보고요. 네. 자, 그 말씀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는데 만약에 최재형 목사님이 제기했던 그 토간 있지 않습니까? 주술적으로 묻어놨다는 5개의 오방신인가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본인이 레이저로 그 지금 땅을 위에서 이렇게 긁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녹강이나 그 구조물이 확인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내용물이 뭐냐라는 겁니다. 원래 전통적인 방법은 그 안에 땅에 화기를 죽이기 위해서 소금이나 이런 전통적인 걸 집어넣는데 우리가 예측하기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금 같은 거를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시멘트 흉관에 그거를 넣을 리가 없고 어느 특정한 재물이나 아니면 주술적인 그 무엇을 매설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자, 되는 이제 것이죠. 이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1818로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저에게 제보하신 거는 요즘 싱크홀 측정기 사용하는 GPR이라는 흔한 장치가 지자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내용물까지도 확인할 수 그러면 있으니 좋습니다. 예, 예, 이제 예.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사우나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또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그림도 2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확인됐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범법자가 되니까 근데 소문이 그렇다라고 이제 일단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통령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 녹강 주술적 요소 이런 것도 밝혀야 한다라는 이 요구를 과연 지금 대통령실이 우리 그거 군사보안시설이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당장 밝히는 것보다는 네. 현재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안시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실이니까 이게 계속 그런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수개월 후에 청와대로 이전을 하면 이제는 대통령실 군사기밀이 일단 해제가 될 테니까 예. 그때 어떤 더 중요한 게 공개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본인의 개인 용도로 공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용도로 술 깨기 위해서 사우나를 집무실에 설치했다. 이래 되면 이건 불법 시설이거든요. 예. 이게 범죄예요. 그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은 이게 공용으로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처벌하려고 국고손실죄라는 게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국가재정을 제대로 써라. 국가재정법도 있고 그리고 특가법도 있고 특가법은 특별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건데 거기에 일반적인 그 횡령죄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기업의 돈을 뭐 지멋대로 쓰면 횡령죄잖아요. 또는 배임죄가 되죠. 그런데 국가의 돈을 이런 식으로 멋대로 쓰면 그게 국고손실죄고 국고손실죄는 무기징역까지 때리도록 돼 있어요. 네, 금액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용물 훼손죄, 국가기밀 손상죄, 국고손실죄 이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가 이게 적용될 수 있는데 공개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이전 이후가 아마 적절하고 아마 현재 대통령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용산에 그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용산에 근무할 때 그것을 해도 좋고 청와대로 이전한 후에 확인해도 좋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기 식구가 많지도 않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 몇 마리면 그 한남동 관저 어마어마하게 그 국고를 손실하면서 그렇게 이사 갈 게 아니라 바로 대통령 청사 앞에는 육군 서울사무소 거기 두 부부가 출퇴근한 교통을 통제할 일도 없고 두 사람 딱 거기서 살면 출퇴근하기도 좋고 딱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짧은 거죠. 두 부부가. 자, 이제 저는 국회에서 이게 절차를 밟아서 뭐 무조건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알려줄 수 없다면 절차를 밟아서라도 거기에 불법 시설물이 있는지 그 불법 시설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육군 서울사무소 앞에 있는 토간으로 묻혀 있는 그 안에 실제로 문제 제기했던 짐승이 정말로 매장이 돼 있는지 아닌지를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가 예산으로 했다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보안상의 이유냐? 국가 예산으로 벌써 그냥
저기 그냥 손으로 그냥 꼽아도 그 3억에서 5억 이상은 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시멘트 담벼락을 수십 메다 되는 걸 다 헐어서 폐기 처분하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을 다 그 둘레에 심고 덤프 트럭을 동원해서 둔덕을 만들고 그 둔덕을 파서 어마어마한 녹강을 그 포크레인을 통해서 매설하고 이 과정이 벌써 돈이 수억이 들은 거죠. 자,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지나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반드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 예산이 어떻게 들였는지, 어떤 불법 시설이 존재했는지 지금 알고 있는데, 자, 아무런 대답 없이 이것은 지금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주권 정부에 맞지 않다. 아마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문제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그 엄청난 왕정 시대에도 임금님 그 욕조를 그 저기 진무 공감 부근에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정말 이건 불법 중에 불법이고 국고손실 특가법을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시설물이죠. 사실.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고 돌아버린 사람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자리에 있었으니 그들이 미친 짓을 한 것을 아무 문제 없이 그는 미친 짓이니까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꼭 밝혀야 한다. 밝혀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권력을, 정상적인 권력의 구조가 아니고 뭐 people, processing, structure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권력이 이원화되고 사유화되고 김건희 씨가 장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이렇게 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예. 윤건영 의원님이 아까 그 국회에서 그런 지적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셨으니까 예. 윤건영 의원님한테 좀 더 그 파라고 좀 요청을 뭐 했습니다. 그렇게 예, 뭐 저희들이 이제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막상 확인하고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렇죠. 아무도 이게 뭔가 말을 하면 마치 보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그 네네. 시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받은 사람들도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 밝혀야 한다. 이거 이제 미친 짓이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사라는 것은 누군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장에 그러면 인부는 대표만 있습니까?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밝히지 못한다. 왜 못 밝힌다? 혹시 정치 보복이 될까 싶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정치 보복도 아니고. 그래서 스픽스가 해야지. 어쨌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멘트 네. 흉관을 이걸 제보하신 분도 거기 매일 출퇴근하는 분입니다. 네. 어디라고는 난 말 못하겠어요. 대통령 청사도 있고 합참도 있고 미군 부대도 있고 많은 시설물이 용산 미군 그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 기괴한 광경을 보고 그래서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